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5장 지배기업 지분율 변동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로 5장을 끝냅니다. 지금까지 5장에서 했던 내용은 단계적 취득에 따른 지분율의 변동, 증자와 감자의 경우 또 지분율이 바뀌었죠. 바로 전 시간에는 일부 종속기업 지분을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배력을 소유할 경우에 연결도 배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에서는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은 유통주식수가 감소하죠. 여기에 보유주식수, 지배기업이 보유주식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도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유통주식수가 내려가면 지배기업의 보유 지분율은 높아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처분해버리면 내려가겠죠. 이와 같이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이 지배기업의 보유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결조정 분기할 때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죠. 종속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비지배 지분율은 떨어지겠죠. 따라서 연결조정 분계를 할 때 비지배 지분이 감소되면서 차변에 있던 자기주식도 역시 감소시키는, 둘을 상대하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주식도 종속기업의 자본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자본 마이너스 종속기업 자본은 모두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지분율 변동 시점에서의 자기주식도 모두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금액이 항상 같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주식을 얼마에 취득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자기주식 취득 금액이 취득 직전에 주당 장부 금액하고 같으면은 잠시 후에 예제를 보겠습니다만 두 금액이 같아요. 그러나 취득 금액과 주당 장부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차변 또는 대변의 차익이 생기는데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연결 분계를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연결 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배가 종속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샀습니다. 그 바람에 비지배 지분율은 40%였는데 자기 주식을 사면은 지배기업 지분율이 높아지죠? 그럼 비지배 지분율은 떨어지죠. 그래서 20%로 감소한다고 가정을 하고 연결조정 분계를 해봅니다. 자, 1번 항상 우리가 하던 대로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 종속기업 자본을 퉁치는 거죠. 퉁치고 이게 60% 지분만큼 퉁쳐서 영업권이 나올 수 있겠고요. 나머지 40% 부분이 비지배 지분.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 전년도 순이익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거의 40%만큼 비지배 지분이 들어갑니다. 자,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조정인데요. 비지배 지분 줄잖아요. 자기주식 차변에 있던 것도 다 없애버립니다. 만약에 대차가 불일치하면은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는 것이죠. 단기 순이익은 20%만이 비지배 지분에 귀속이 돼야 되죠. 바뀌었으니까 이걸 40이 아니라 20%. 뭐 이런 식으로 연결 조정 분계를 하겠습니다. 예제육분 보겠습니다. 카페사는 1년 초에 의뢰사의 발행 주식 중 60%를 600주래요. 그러면은 1000주를 발행을 했겠네요. 의뢰사는 1000주 중 600주를 100만원에 샀고요. 장부금액 공정가치는 같다 했고요. 의뢰사는 2년도 초에 자기 주식 250주를 비지배 주주로부터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원래 1000주 600주에서 60%인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 분모는 1000주에서 250주가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750주에 600주기 때문에 이건 이제 60%고요. 이거 계산하면 80%입니다. 지배회사 지분율은 나는 가만히 600주 쥐고 있는데 종속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바람에 나의 보유 지분율은 높아졌죠. 그 결과 비지배 지분율은 20%로 다운이 되는 겁니다. 2년도 말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순간 지배력을 취득했고요. 160만원 순자산 금액일 때 250주를 샀는데 왜 물음표냐 하면 250주를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60만원인데 1000주죠? 주당 장부 금액은 1600원입니다.
다음 물음을 보면은요. 의뢰사가 자기 주식을 주당 1600에 샀을 때, 즉 주당 장부 금액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금액에 샀을 때, 낮은 금액에 샀을 때 각각 연결 조정 분계가 달라집니다. 일단 250주를 1600원에 샀대요. 250주 1600원 하면은 40만원에 취득을 한 건데요. 자기 주식 취득 직전, 취득 직후 의뢰사 자본이 갑회사 B집의 지분에 어떻게 귀속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0만원이었죠? 모두 1000주인데요. 60% 대 40% 아닙니까? 그럼 6대 4로 나누면은 96만원, 64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합니다. 그럼 의뢰사는 40만원만큼 빠지게 되죠. 내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식은 자본의 마이너스죠. 그래서 120만원이 되는데요. 지분율은 8대 2가 되잖아요. 120만원을 8대 2로 배분을 하면 그 결과 지배기업 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B집의 지분은 6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0만원만큼 감소가 됩니다. 즉 이 경우에 자기 주식을 사면서 종속회사의 순자산은 40만원이 지금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모두 B집의 지분 감소로 이어진다는 거죠. 집의 지분은, 즉 갑회사 지분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0%인데 80%로 올라갔잖아요. 떨어진 것만큼, 전체 금액 떨어진 것만큼 지분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B집의 지분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주식 250주를 만약에 1600원보다 더 높은 금액 2000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이게 이제 50만원만큼 자기 주식이 떨어지는 케이스인데요. 자기 주식 취득 직전 160만원은 6대 4로 96만원, 64만원 이렇게 배분이 되죠. 앞하고 똑같죠. 근데 직후 50만원이 빠지기 때문에 110만원이 의뢰사 자본인데요. 8대 2로 배분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보십시오. 96만원이 88만원으로 지배회사 지분도 감소를 하고요. 물론 B집의 지분도 64만원에서 22만원으로 42만원이 다운되고요. 8만원이 다운되고. 그러니까 지금 50만원 다운되는 게 갑회사 지분에서 8만원, B집의 지분에서 42만원이 각각 다운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B집의 지분 감소되는 건 당연한데 집의 지분도 감소되는 게요. 보유 지분율은 60에서 80으로 오르지만 주당 1600원이 아니라 주당 2000원씩 순자산 감소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도 일부 감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50주를 1200원에 샀대요. 그럼 여기 이제 30만원만큼 곱하면요. 순자산 감소가 있게 됩니다. 취득 직전 96만원, 64만원인데요. 취득 직후 요 순자산 130만원이 8대 2로 갈리게 됩니다. 그럼 B집의 지분은 64만원에서 26만원으로 38만원이 다운이 돼요. 한편 지배기업 지분은 96만원에서 104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네. 8만원만큼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30만원이 전체적으로 내려갔는데 지배기업은 자기의 지분이 올라가고요. B집의 지분은 38만원 다운이 돼서 30만원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지금 60%에서 80%로 지분이 올라가는데 훨씬 싸게 샀기 때문에 자기가 종속기업에 대해서 자기의 몫이 더 많아지는 거죠. 얼마 안 나갔으니까 종속회사 순자산이 얼마 감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몫은 더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런 금액, 자 8만원, 38만원, 여기는 마이너스 8만, 42만, 0하고 40만원 감소, 그죠? 지배주주, 비지배주주 요런 내용들이 연결분기에 모두 반영이 될 겁니다. 연결조정 분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600에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2년도 말인데요. 다시 여기 1년도 초로 가서 취득 시점, 그때 자본금, 잉여금 150만원 하고 종속기업 60%를 퉁쳐서 영업권 40%만큼 비지배 지분, 1년도 당기순이익의 40%만큼 비지배 지분 올리는 거 같이 똑같죠? 자기 주식 취득을 했잖아요. 자기 주식은 40만원이 지금 차변에 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주식 취득, 비지배 지분은 그만큼 감소시켜야죠. 딱 떨어지죠. 이미 앞에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40만원 감소가 모두 비지배 지분입니다. 지배 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2년도 당기순이익 15만원 중 비지배 지분은 20%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 주식을 2,000원에 취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요. 2,000원에 취득을 했을 경우에 순자산은 50만원이 빠지게 되는데 갑이 8만원을, 비지배가 42만원을 각각 배분받는 겁니다. 이 감소되는 금액을. 자, 2년도 말 연결분계, 다시 지배력 취득 시점으로 가서 종속기업 자본하고 종속기업 투자를 퉁치는 거죠. 이거 60%랑 종속기업 투자 퉁, 영업권 40%만큼 비지배 지분, 전년도 순이익의 40%만큼 비지배 지분. 이거는 앞에 1번하고 같고요. 자, 3번 분계를 보면은 자기 주식 죽이면서 이미 분석을 했죠. 비지배 지분 감소시키고 지배 지분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본잉여금에서 50만원이. 그리고 15만원 중 20%만큼 비지배 지분 올리는 거는 앞서 해답 1번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이제 세 번째 거죠. 1200원에 취득했을 때 모두 30만원만큼 종속회사 순자산이 감소하는데 지배기업 8만 증가, 비지배 지분 38만원 감소. 기억하십시오. 자, 1200에 취득한 경우에 2년도 말 앞서 했던 거하고 요 1번, 2번 분계는 같죠? 15만원에 60%랑 종속기업 투자 상기하면서 영업권 40%만큼 비지배 지분, 1년도 당기순이익 중 40%만큼 비지배 지분. 자, 이제 3번 분계인데요. 자기 주식 30만원 아닙니까? 죽여버리고요. 자본잉여금이 올라가고 비지배 지분이 떨어지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조정 분계를 합니다. 마지막 4번 분계는 앞서 했던 거하고 다르지 않죠? 15만원에 20%만큼 비지배 지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 연결분계 이해를 하셨죠? 5장의 마지막 토픽인데요. 보고기간 중 지배력 취득 시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의 편의상 지배기업, 종속기업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했고요. 지배력은 연초에 취득하는 걸로 가정을 했잖아요. 1월 1일 이렇게. 그런데 실제에서는 아무 때나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아무 때나 취득할 수 있죠. 이렇게 보고기간 중에 지배력을 취득할 때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부터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에 종속기업을 취득했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6만,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게 10만에서 당기의 수익은 16만이라 가정하고요. 비용도 4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5월 1일 이후부터 해서 4만 5천, 7만에서 11만 5천, 당기 순이익이 4만 5천인데 5월 1일 날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즉 연결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인데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 라지 A, 라지 B가 지배기업 수익과 비용이라고 가정을 할 때요. 방법 1은 10만과 7만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10만과 7만은 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과 비용만 포함시키는 방식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지배기업 수익 비용에 16만, 11만 5천의 수익 비용, 즉 1년치를 다 더하면서 지배력 취득 직전 넉 달 동안 발생한 손익을 차감하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하든 간에 두 금액은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가?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 2를 채택을 했습니다만은 IFRS는 이 방법 1입니다. 즉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발생한 종속기업 수익 비용만 포함해라는 거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런 겁니다. 자, 페어런트가 단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만큼 쭉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고요. 서브시디어리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똑같이 자, 여기가 5월 1일이라고 보자고요. 5월 1일일 때 여기가 A, 여기서 발생한 수익 비용이 B, 여기가 스몰 a, 여기가 스몰 b일 때 단기 손익계산서에는 이 스몰 a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배기업은 원래 쭉 수익과 비용이 발생이 됐으니까 다 들어가면 되고요. 이 5월 1일부터 발생한 이 스몰 b에 해당되는 수익 비용만 집어넣자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42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서술한 것처럼 실무적으로 종속기업은 4월 30일자로 요 사례 같은 경우에 4월 30일자로 결산을 해야 돼요. 4월 30일 날 결산을 해야 4월 30일 현재 이익여금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익여금을 포함한 종속회사 순자산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이 얼마인지 확정 지을 수 있고요. 5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 비용만 또 나중에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월 30일자로 결산을 하고 마치 새로운 회계기간이냐 5월 1일부터 별도로 구분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7번입니다. 갑회사는 1년도 4월 1일에 의뢰사 주식의 80%를 6만 5천에 샀습니다. 특이하죠? 이제까지는 전부 연초였는데 4월 1일이래요. 지배력 취득일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 장부금액은 같다 했고요. 이제 두 기업의 재무제표인데, 자, 갑회사는 12개월치, 의뢰사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지배력 취득 전, 취득 후. 재무상태표는 어차피 12월 말일자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합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손익계산서 부분인데요. 요 4월 1일부터 발생한 9개월치만 여기에 합쳐지는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월 1일 현재 자본금 잉여금은 자본금 5만, 이익여금은 3만 천이 아니라 2만이어야죠. 요 2만에다가 9개월치 단기 순이익이 더해져서 3만 천이 되니까 5만과 2만, 7만이 순자산의 장부금액인데 공정가치랑 동일하다고 했죠. 자, 물음 1년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주정 분기하고 정산표 작성하라는 것이죠. 영업권에 대해서는 손상차손 2,000원을 인식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 자본상계인데요. 종속기업 투자는 6만 5천이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게 4월 1일자 자본금 이익여금입니다. 요거랑 80% 퉁치면 영업권 20%만큼 비지배 지분이 들어가죠. 영업권 손상차손 2천이 있다라는 말, 요 9천 중에서 2천 하면 되고요. 9개월치 순이익이, 즉 지배력 취득 후에 순자산 변동이 11,000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11,000 중 20%만큼을 비지배 지분으로 분계를 하는 거죠. 따라서 연결 정산표를 보면은요, 갑회사 전체 1년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의뢰사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짜리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물론 요 자산부채 자본은 12월 31일 현재 잔액이고요. 연결분계 앞에서 했던 걸 반영하면은 이와 같이 연결 재무제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5장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단계적 취득의 경우에 일괄법을 적용해서 연결 분계를 했죠. 물론 단계적으로 취득한 후에 이후에 또 추가 취득을 할 수 있을 때 영업권이라고 하는 금액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는 거죠. 이미 지배력 취득할 때 영업권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자 감자도 배웠었죠. 증자할 때, 감자할 때 순자산 변동이 있게 되고요. 균등, 증자, 감자가 감자이더라도 발행 금액이 증자 직전 혹은 감자 직전의 잔고 금액과 다르다면은 차익이 발생했는데 모두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했습니다. 종속회사 주식을 일부 매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력은 유지를 해.
이러면 계속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면서 개별장부에서 종속회사 주식 일부 매각한 부분에 대한 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전부 자본거래로 보니까요. 그리고 지분율 변동에 따른 비지배 지분 증가를 조정해야 되겠죠. 물론 처분으로 인해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이때부터는 연결을 안 하면 되죠. 다만 국제계 기준에서는 지배력 상실에 따른 종속회사 관련 계정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IFRS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했죠. 즉 지배종속을 합쳐놓고 종속을 빼버리는 회계 처리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좀 어색한 표현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은 자기주식 취득이었죠. 자기주식을 취득을 하면은 비지배 지분은 내려갑니다. 따라서 자기주식과 비지배 지분을 상계하는 연결규정 분배를 하는데 반드시 차대변이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자기주식 취득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차대변에 띄워놓기 숫자가 바로 지배 지분의 변동 금액이고요.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한다. 이게 지금 마지막에 보고기간 중 지배력 취득 시 취득일 이후 분의 수익 비용만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미 배웠던 것과 같습니다. 자, 5장 모든 게 끝났고요. 여러분들 많이 복습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